네, 안녕하세요. 한때의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동평균선이 궁금해서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딱 이렇게 정의가 나올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를 평균해서 차례대로 연결해 만든 선이 이동평균선이다. 그리고 5일, 20일인 단기 이동평균선과 60일인 중기 이동평균선과 120일인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구분이 된다. 라는 정의를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해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제게 이동평균선이 뭐냐고 한마디로 정의를 해달라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딱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자들의 본전이다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특정 종목의 차트를 검색해 보시면 색깔이 다른 네 가지 선이 보이시게 될 텐데요. 이 선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색깔을 맞춰서 5일은 민트색, 빨간색은 21선, 오렌지석은 60일선, 보라색 선은 120일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일자에 따라서 구분하실 수 있게 되셨다면 이 이동평균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까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렵게 생각해 주실 필요 없이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 주식을 한 주씩 산 사람들의 본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은 마찬가지로 20일, 영업일 기준 20일이니까 약 한 달 동안 주식을 한 주씩 산 사람들의 본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60일은 마찬가지로 60영업일, 약 3달 동안 주식을 한 주씩 산 사람들의 본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120일은 6달, 120일 동안 주식을 한 주씩 산 사람들의 본전이다, 평균 매수 단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5일과 20일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60일과 120일은 중기 혹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불린다.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이동 평균선을 한 50%는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이동평균선이 왜 중요한가? 라는 의문을 가져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손실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본전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본전인 이동평균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을 내가 10,0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내 본전은 10,000원이겠죠. 그때 주가가 다음과 같이 움직였다면 주가가 오르고 내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매수했는데 주가가 조금 오르게 된다면,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면 주가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크게 오를 것만 같겠죠. 그래서 주식을 일반적으로 팔지 못하고 홀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떨어져서 이 지점에 오면 주식이 다시 반등해서 본전만 되면 팔겠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사실 주가가 반등해서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실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 확률적으로 본전 근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중요하고 이동평균선이 투자자들의 본전이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패턴을 보여드리면 방금 전과 똑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지점에서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아서 팔까 말까 고민을 하던 중에 주가가 더 오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산 주식이 2배를 간다. 더 오를 거라고 못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또 떨어져서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또다시 팔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고, 주가가 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본전쯤에 오는 경우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자면요. 이 지점에서 매도를 하지 못했다면 또다시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매도를 할 확률이 높더라. 본전이라는 개념을 주식 투자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지표로 만든 게 이동평균선이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자자는 확률적으로 본전에 민감하고 본전 부근에서 매수나 매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것이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이유를 100% 맞진 않지만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자면요.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다른 말로는 본전인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60일 본전이 만나는 이 구간에서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본전이 60일 본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더라. 또 120일 본전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과도하게 매도하지 않으니까 주가가 또 올라가더라. 마찬가지로 120일 본전선에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팔지 않으니까 주가가 또 올라가더라. 확률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투자 지표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120일 본전과 60일 본전이 있는데 이 구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본전이 120일선 아래에 있을 때, 본전 부근에 가까이 갔을 때는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근 120일선 본전에 가까이 주가가 왔지만 이 120일 본전을 뚫고 올라가지 못할 때에는 사람들의 본전이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더라. 60일, 120일 장기 이평선을 뚫지 못하며 주가가 하락한다. 일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주가가 접어들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가가 보합 시에 이동평균선이 움직이는 흐름 또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주가가 크게 한 방향으로 추세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단기와 장기 이동평균선이 몰려있게 되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수렴한다, 눌림목 구간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사람들의 본전인데 이 본전에 근거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판단으로 인해서 저항선과 지지선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내가 산 본전보다 주가가 높게 유지되고 있을 때 이 본전이라는 건 지지선이 된다. 그래서 본전보다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라는 의사결정이 많아진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 내가 산 본전보다 주가가 아래에 위치하고 있을 때 본전이라는 선은 저항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요. 사람들은 본전만 오면 주식을 팔겠다. 그래서 저항선 부근을 뚫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으로는 더 어렵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주가는 지지나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구간 120일과 60일 본전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5일과 20일 단기 이동평균선이 뚫고 올라갈 때 저항선을 돌파한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저항선을 돌파하면 주가가 우상향하는 추세가 생성이 된다. 120일 본전 선을 지지받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지지받게 되면 주가는 단기 이평선에 따라서 주가가 우상향하게 될 수 있다. 단기 본전이 장기 본전에 지지를 받게 되면 이 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조금은 많더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또한 똑같은데요. 이 구간에서 120일 본전이 5일과 20일과 60일 본전에 뚫린다면은
이걸 지지선이 뚫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하게 된다. 이럴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투자 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 구간에서 60일 본전을 5일과 20일 단기 이평선이 뚫지 못한다면 저항선 돌파에 실패해서 주가가 또다시 이렇게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 드리자면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의 본전이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본전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지선을 지지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저항선을 돌파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지지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아래로 뚫리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높더라.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확률이 많더라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딱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저항선을 뚫지 못하던 지지선을 지지받지 못하던 주가라는 건 꼭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딱 하나 오늘 제 영상을 통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지지선이 아예 없는 경우 그런 주식들은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바이했는데 그 아래는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다. 지지선이 없는 주식 종목의 주가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일, 60일,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다음과 같이 배열이 되는 상황, 이걸 역배열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위치에 놓여져 있는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에서 아래로 별다른 저항 없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예로 120일, 60일, 20일, 5일 이동평균선이 다음과 같이 배열되는 역배열 차트를 가진 종목은 주가가 꾸준하게 우하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투자하시는 건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이동평균선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의 미대생이었습니다.